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자 업황 부진이 이어지며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가 광주 학동 붕괴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거래가 끝난 매물을 인터넷 포털에 그대로 놔둘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며 기존 업체들과 경쟁이 불가피해졌죠. 소비자를 잡기 위해 내놓은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2021년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이 다가오며 기업들의 상장 폐지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과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는 상장사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민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자 업황 부진이 이어지며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는 총 2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까지 고려하면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장사는 일반적으로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감사보고서를 늦게 제출한다는 건 감사 의견이 비적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됩니다. 지난 2020년에 이어 2021년까지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의견을 2년 연속으로 받아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기업은 총 17곳으로 집계됐습니다.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개선기간 종료 후 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내 산업들 간의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설명하며 산업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사 의견 거절이 나온 기업들은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 이런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어 비적정 의견의 경우 상장 폐지 위험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지난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가 풀리고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자 항공우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해는 여름 성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 진전 소식과 중국의 사회적 봉쇄 조치에 에너지 수요 감소 전망이 확산되자 국제유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거래일 대비 6.97% 하락한 데 이어 어제는 1.62% 하락해 배럴당 104.2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에 3월 들어 국내 항공 관련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에어는 이달 1일부터 어제까지 13.51%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아시아나 항공은 11.75%, 티웨이 항공은 3.28%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21일부터 정부가 해외 입국자의 의무 격리를 면제해 해외 항공권 예약이 급증한 것도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1번가에 따르면 정부의 발표 이후 지난 27일까지 해외 항공권 예약이 전년 동기 대비 727%, 인터파크 투어는 234% 늘어났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선 올해 항공사들이 신규 여객기 도입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수요는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단기적으로 항공주의 목표 주가를 소폭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올해 실적을 좌우할 키워드는 코로나19 재확산에서 유가로 바뀐 만큼 유가 향방을 살펴 거래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최고원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하반기 유가가 연초 수준으로 조정받는다면 국적사들은 유류 할증료로 유류비 증가분 이상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며 실적 회복의 변곡점인 여름 성수기 이후 유가 상승 여부에 주목해 매수 기회로 3월 조정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했고 현장 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이 처분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건에 대해선 6개월 내로 등록 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앞으로 거래가 끝난 매물을 인터넷 포털에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달간 네이버 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전수조사 결과 약 3만 8천여 건이 거래 완료 뒤에도 광고를 내리지 않은 사례로 분류됐다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태료 500만 원을 매길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는데요. 해당 법안은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카카오뱅크가 지난달 출시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누적 약정 금액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 달여간 누적 조회수는 7만 건이 넘어섰고 신규 취급 평균 금리는 3.69%였습니다. 카카오뱅크 주담대는 고객이 신청하면 챗봇과 대화창이 열리고 대출 실행까지 대화창에서 진행됩니다. 카카오뱅크는 더 많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초 주담대 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 민간 자본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인프라를 적게 확충하는 데 재정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건데요. 서청석 기자입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국가경제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민간 투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김상수 회장은 산업 기반 마련 및 성장 동력 확충 등을 위한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하는 데 있어 재정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민간이 활발히 사업을 제안, 추진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제 회복세를 견고히 하고 일자리와 소득 회복 등 민생 경제를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는 설명입니다. 주요 건의 내용은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 고시 사업의 활성화, 노후 및 기존 인프라 개선 사업, 부대 사업 대상 사업 포괄주의 도입, 민간 제한 사업의 신속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해 적격성 조사 기관을 전문 기관으로 확대 등을 담았습니다. 또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제안서 검토 완료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불합리하게 중복적으로 이뤄지는 행정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자사업은 코로나 이후에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SOC 투자가 계속 진행돼야 합니다. 협회는 앞으로도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건의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국민들에 대한 민자사업의 불신을 줄이고 신뢰 회복을 위해 민자사업의 국민 편익 증가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홍보 강화, 민자사업의 일방적 재정전환 지양, 주무관청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대기업들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고차 시장 격변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소비자들은 그동안 불만족스러웠던 서비스가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겠죠. 대기업과 중소업체들은 품질 보증 제품을 내놓거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시하며 벌써부터 소비자 마음 잡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자, 어떤 중고차를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을까요? 정세미 기자가 알아봤는데요.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빗장을 푼 거예요. 완성차 업계는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완성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점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장점은 제품의 품질과 신뢰도 상승입니다. 중고차 시장은 오랜 기간 레몬 마켓으로 불릴 만큼 품질이 떨어지고 허위 매물이 많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면 제조사가 직접 인증하는 고품질 중고차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들은 허위 매물과 불투명한 시장 가격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대기업은 현대차와 롯데렌탈입니다. 현대차는 최근 발표한 중고차 사업 계획을 통해 이 수입차 브랜드에만 허용됐던 인증 중고차 사업에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인증 중고차 전용 하이테크 센터를 설립해 정밀 진단과 정비를 전담할 상품화 조직을 꾸려 자체 검수를 거쳐 신차 못지않은 중고차를 시장에 내놓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구매 후 5년 이내이면서 주행거리 10만 킬로미터 이내인 자사 브랜드 차량을 200개 항목의 품질 검사를 거쳐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물의 투명성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360도 VR 기능을 구축해 차량 상태를 실제로 보는 것처럼 자세히 보여주고 전국 거점에는 무인 딜리버리 타워도 세웁니다. 이곳에서 소비자는 차를 직접 시승해 볼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으로 구매하면 곧바로 출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등 그룹 계열사와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미 구체적인 사업 계획까지 발표를 한 것 같고요. 이 쌍용차 등 다른 완성차 제조사도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 5개 중 대부분이 6개월 내에 중고차 매매업에 진출할 전망입니다. 쌍용차와 르노 코리아 등도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전담 TF팀을 꾸리는 등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자사 차량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면 재구매율이 늘어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렌탈업체인 롯데렌탈도 올 하반기 중고차 시장에 진출합니다. 롯데렌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B2C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온라인으로 중고차 판매와 중개, 렌탈뿐 아니라 인증과 사후관리 등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외에 시승과 정비 체험 등 오프라인 서비스와 연계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국내 중고차 시장 점유율 10%를 확보한다는 계획이고요. SK 렌터카 등 다른 렌터카 업체들도 중고차 시장 진출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대기업이 진출하다 보니까 기존 중고차 매매 업체들은 거세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준비들을 이분들은 하고 있습니까? 네, 중고차 매매업계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중고차 시장의 신뢰성 회복인데요. 6개월 만 킬로미터 이내 차량 품질 보증 서비스와 중고차 매매 공제조합 도입 등이 포함됐습니다. 자체 통합민원 콜센터 운영과 중고차 전산체계 고도화 등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3년간 완성차 회사 진출을 유예해달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현대차도 자체 상생안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 대상 외에 매입 물량은 경매 등을 통해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에 공급할 방침입니다. 시장 점유율도 올해 2.5%를 시작으로 오는 2023년 3.6%, 2024년 5.1%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기업들에게 중고 자동차 시장이 개방이 된 거잖아요. 소비자들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언제쯤 대기업의 중고차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까? 네, 아직 사업 조정 단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에서 대기업이 수익성 높은 알짜 물량을 독식할 수 있다며 사업 조정을 신청해 현재 당사자 간 자율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 달 중에 예상 피해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자율조정 성사 여부가 결정되면 중기부는 최대한 빠르게 대기업의 사업 범위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대기업의 중고차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고차 시장 생태계 개편 작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난해 기준 387만 대 규모입니다. 약 180만 대에 달하는 신차 등록 대수보다 2배 더 큽니다. 중고차 시장만 놓고 봐도 미국의 2.4배 그리고 유럽의 2배 수준입니다. 주목할 점은 국내 중고차 시장의 성장성이 크다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이미 신차 대비 중고차 시장이 3배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이들 중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은 곳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중고차 판매업은 2013년부터 대기업 진출이 막힌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분류됐고 2019년 보호기간이 만료됐지만 중고차 업계가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은 이미 대기업들이 중고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최근 중고차 업체 매출 규모가 비교적 크고 소상공인의 비중이 낮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요건인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제산업부 정세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병원 바이오그룹이 판교에 세계 최대 규모의 세포치료제 시설을 짓습니다. 위탁 개발 생산 시설과 줄기세포 바이오뱅크 등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생산 허브로 키운다는 포부입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오늘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차병원 바이오그룹이 연면적 6만 6천여 제곱미터, 지상 10층짜리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설을 짓기 위해 첫 삽을 떴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차병원 바이오그룹은 3천억 원을 투자해 2024년 말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건물엔 위탁개발 생산시설과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기준 제조시설, 줄기세포 바이오뱅크 등이 들어섭니다. 건물 디자인은 DNA와 세포를 형상화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성장 동력인 바이오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반영했습니다. 이 시설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 mRNA, 바이럴 벡터, 플라스미드 DNA를 한 건물에서 동시에 생산할 수 있어 생산 효율을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생산 허브 역할도 기대되는 상황. 세포 유전자 치료제는 바이오 제약 산업이 미래입니다. CGV와 미국 메티카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연계하여 북미, 유럽, 아시아의 글로벌 CDMO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차병원 바이오그룹은 CGV에서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사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스토리지 전문 기업 웨스턴 디지털과 존 스토리지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존 스토리지는 데이터 센터나 기업의 대용량 스토리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두 회사는 이번 협력으로 존 스토리지 기술의 표준화를 본격 추진합니다. 또 이 기술의 저변 확대와 제품 모델 표준화, 제품용 소프트웨어 개발, 또 제품 프로모션 등 다양한 오픈 커뮤니티에서 협업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와 웨스턴 디지털은 이를 위해 메모리 솔루션 제품의 체험과 개발을 지원하는 데모랩 서비스를 각각 운영하고 양사 간의 제품 평가도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스타벅스가 카페업 소상공인과 상생 음료를 만들고 제조법도 공유하게 됩니다. 스타벅스는 오늘 중기부와 함께 스타벅스 전국 카페 사장 협동조합 돈반성장위원회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권칠승 중기부 장관과 송호섭 스타벅스 대표이사가 참석해 카페업계의 상생을 위한 협력의 기반을 마련키로 뜻을 모았습니다. 스타벅스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음료 제조법을 공유하고 상생 음료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긴급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카페 시설 보수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 엔데믹 한 발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자가격리 없는 해외 여행이 가능해지면서 해외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죠. 필리핀이 빗장을 풀고 본격적으로 한국 손님 맞이에 나섰다고 합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각국에서 한국 관광객 유치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필리핀 관광부는 오늘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리핀 홍보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으로 열린 대규모 관광업계 행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2년 만에 국경을 오픈한 필리핀은 한국인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여행지. 동남아 국가 중 한국과 가장 근접한 데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미식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전인 2018년 필리핀 관광객 중 24%가 한국인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필리핀이 한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인 이유입니다. It is not an understatement to say that a lot of Filipinos leaned on Korean entertainment and popular culture to get them through the tough times of the pandemic. And we look forward to Korea being our top market once again. 필리핀은 당신과 함께라면 더욱 재미있다는 캠페인을 내걸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111개 이상의 새로운 관광 서킷을 선보입니다. 여러 관광지를 연결해 다양한 액티비티와 미식을 즐길 수 있는 패키지로 수도 마닐라와 클락, 세부 등을 꼽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리핀은 다음 달 20일 마닐라에서
세계 여행 관광 협의회 글로벌 서밋을 열며 관광객 유치에 속도를 냅니다. 여행 관광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행사로 올해 여행의 재발견을 주제로 전 세계 650여 명이 참가해 여행 산업 회복에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마리아 테레사 디존 데베가 주한 필리핀 대사는 한국 여행객들이 팬데믹 이후 첫 여행 장소로 필리핀을 선택하고 이것이 여행 수요 증가로 이어져 여행업계의 회복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BMW 코리아가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 그랑쿠페 i4를 국내에 공식 출시했습니다. 압도적인 가속 성능에 실용성도 함께 갖췄다는 평가인데요. 장민선 기자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자 가속과 동시에 최대 토크가 발휘되며 폭발적인 가속 성능을 보여줍니다. 스포츠 모드로 변경한 뒤 가속 페달을 밟자 튕겨져 나갈 듯한 힘이 즉각적으로 느껴집니다. BMW의 최신 전기 드라이브 트레인인 5세대 e드라이브 시스템이 적용된 BMW i4입니다. 이 차량은 와인딩 코스에서 차체에 쏠림 없이 안정감 있게 돌면서 코너링 성능을 극대화했습니다. 두께 110mm의 초실리형 삼성 SDI 고전압 배터리를 차량 하부에 배치하면서 무게중심을 낮췄는데 이 같은 저중심 차체 설계로 코너링 성능이 더욱 향상된 겁니다. 8년 만에 출시하는 순수 전기 자동차이자 준준형 세그먼트에서는 유일한 프리미엄 전기 자동차입니다. 프리온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뛰어난 승차감 그리고 안정적인 고속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순수 전기 모델을 위한 음향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아이코닉 사운드 일렉트릭이 탑재돼 가속 페달을 밟는 힘에 따라 마치 내연기관 배기음과 같은 터프한 소리를 들려줘 주행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회생제동 기능의 경우 BMW 고유의 적응형 회생제동 기능을 포함해 총 4개의 회생제동 모드를 탑재했습니다. 특히 적응형 회생제동의 경우 인공지능이 주변 상황 및 교통 흐름을 다각적으로 판단해 회생제동 강도 및 관성 주행 여부를 스스로 조절해줍니다. BMW 코리아는 지난해 말부터 플래그십 전기차 iX와 X3 기반 전기 SUV iX3에 이어 이번 i4까지 잇따라 선보이며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도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경기 북부에 내리는 비는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 제주도는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동쪽 지방 곳곳으로도 내일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 5에서 20mm,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는 5mm 미만이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한편 내일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서해안과 경남권 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과 수원 8도, 대전 9도로 평년보다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13도, 대전 15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의 아침 기온 속초 4도, 강릉 5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7도, 강릉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 10도, 대구 11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광주 17도, 대구 13도, 제주도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와 남해상으로는 비가 내리겠고요. 전해상의 물결은 최고 3에서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모레인 금요일 아침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가겠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 속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